여러분, 혹시 운동화 하나 사려고 1시간 동안 탭 20개 띄워놓고 비교하다가 결국 지쳐서 창 닫아버린 적 없으신가요? 광고로 뒤덮인 검색 결과와 끝없는 선택지 속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은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리테일 업계가 주목하는 변화가 에이전트 커머스입니다. 단순한 추천을 넘어 내 취향을 알고 가격을 협상하고 결제까지 대신해주는 AI 쇼핑 비서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우리 지갑과 비즈니스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AI 넥스트의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AI 에이전트가 쇼핑을 대신해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커머스라고도 부르며 AI가 사용자 대신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협상하며 결제까지 수행하는 등 구매 전반의 과정을 대신 수행해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경우 2030년까지 미국 B2C 소매 시장에서 에이전트 커머스를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3조 달러에서 5조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웹이나 모바일 커머스 혁명을 통해 나타났던 것 이상의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며 특히 그 속도는 인간이 이미 닦아놓은 궤도를 따라 훨씬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이커머스 생태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게는 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브랜드 사업자나 소매업체, 마켓플레이스, 물류 및 커머스 서비스 제공업체나 결제업체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맥킨지에서는 에이전트 커머스 세상에서 총 3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가 직접 머천트 플랫폼에 방문해서 다양한 옵션을 스캔하고 고객의 취향에 맞춰 구매를 진행하는 에이전트 사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와 소통하며 구매가 진행되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마지막으로 일종의 브로커 에이전트가 또 다른 플랫폼 사업자의 에이전트와 소통하는 브로커 에이전트 투 사이트 등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기능을 가진 에이전트가 브로커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오픈 테이블, 우리나라로 치면 캐치 테이블의 플랫폼 에이전트와 소통해서 식당을 예약하고 할인을 적용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에 AI 쇼핑 에이전트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네이버 쇼핑 AI 에이전트의 강점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등 기존에 축적해둔 방대한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상품 정보를 요약하고 리뷰해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완결적으로 수행하는 데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단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과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연결되는 형태의 사례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 신부의 90%가 거쳐간다는 웨딩드레스 샵 데이비드 브라이덜은 올해 4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챗 GPT나 코파일럿에게 내 체형에 맞는 드레스 찾아줘 라고 하면 AI가 드레스를 골라 저장해 줍니다. 더 놀라운 건 매장에 가면 스타일리스트가 그 정보를 이미 다 알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 탐색과 오프라인 구매의 경계를 AI가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쇼피파이의 에이전틱 스토어 프론트라는 기술을 활용해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AI 점원이 있는 온라인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쇼피파이는 우리나라의 카페24나 고도몰 등과 유사하게 쇼핑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쇼피파이라는 쇼핑 인프라 서비스에 외부 AI 기술 사업자의 에이전트 서비스를 추가한 형태로 기존 이커머스 사업자의 플랫폼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단순 트래픽 유입보다 모든 접점에서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데이비드 브라이덜의 핵심 목표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미국 신부의 90%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데이비드 브라이덜을 한 번 이상 접한다는 점에서 AI 채널 확장의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를 통해 AI 쇼핑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도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1조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AI 추천을 통해 들어온 손님은 일반 손님보다 물건을 살 확률, 즉 구매 전환율이 무려 42%나 높았습니다.
이미 AI를 쇼핑 필터로 활용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AI 추천 방문자는 사이트 체류 시간이 48%나 길고 페이지 조회수도 13%나 많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원하는 상품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로 유입되는 것이 전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환율 역전의 배경에는 광고로 뒤덮인 검색 결과와 과도한 선택지에 지친 소비자들이 AI를 쇼핑 필터로 활용하기 시작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구글 AI 오버뷰의 상품 추천을 비롯해 아마존 루퍼스의 2025년 누적 사용자는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월마트 AI 챗봇인 스파키의 경우 검색 엔진 대비 2배나 높은 신규 고객 유입을 기록하는 등 주요 유통사들의 AI 쇼핑 도입이 가속화되며 일정 부분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다만 실제 구매 실행 단계, 즉 결제까지로 이어지는 완성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 챗GPT 연동 결제 기능을 도입한 지 6개월 만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AI를 상품 탐색 도구로서는 적극 수용하고 있으나 실제 결제까지 위임하기에는 아직 신뢰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AI 쇼핑의 진짜 과제는 구매 실행 경험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AI에게 결제까지 맡겨도 될까요? 결국 AI에게 결제를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연 통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핵심이 될 듯합니다. AI 에이전트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실제 거래나 자원 배분, 시스템 운영까지 담당하는 경제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신원 증명이나 책임 소재 등 핵심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AI가 거버넌스 역할을 맡을 경우 표면상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로 보일지라도 모델을 통제하는 단일 공급자가 실질적 권한을 쥐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모델을 쥔 소수 기업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시스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된 보증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행동 이력을 온체인에 기록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레벨의 권한 제한이나 모델 공급자의 임의 업데이트 차단 등을 통해 통제권을 사용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금융 서비스 업계만 놓고 보더라도 비인간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 직원 대비 약 100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신원 레이어, 일명 Know Your Agent, KYA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존의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KYC, Know Your Customer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AI 에이전트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와 템포의 MPP 마켓플레이스, 머신 페이먼트 프로토콜은 출시 첫 주에만 34,0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전통 사업자인 비자 역시 다양한 사업자와 협력해 AI 에이전트가 사전 설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파일럿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쇼핑은 누가 더 믿음직한 AI 비서를 만드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금융 서비스 현장에는 인간보다 100배나 많은 비인간 자동화 시스템이 활동하고 있죠.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 경제의 주체가 되는 시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제 권한을 기꺼이 AI에게 맡기실 준비가 되셨나요? 에이전트 주도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수익화 전략과 마케팅 및 고객 참여 방식을 모두 새롭게 모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존 SEO나 광고 기반 전략은 에이전트 시대에 더 이상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에이전트를 출시할지 혹은 에이전트를 통해 유입되는 트래픽을 언제, 어떻게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기업에게는 이것이 생존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아 인사이트에서는 AI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각 산업의 현장을 AI 넥스트 시리즈를 통해 계속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